다음은 소비자 시민 모임 AI위원회 유성희 위원님을 모시고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소비자 주권 침해와 거버넌스 혁신을 주제로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비자 시민 모임 AI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이라 말씀해 주셨지만, 근데 위원회가 저희가 만든 지 이제 1년 정도 됐고요. 사실 작년 말에 저희가 이 관련된 토론회를 소시모가 하면서 소비자 권리 장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또 이제 소비자 쪽에서 이제 권리 장전을 조금 만들고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토론회 자리에 오거나 또는 강연하게 되는 자리에 가면 그때는 AI 윤리라든가 뭐 소비자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이 주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통용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조금만 지나면 우리끼리 얘기하는 그 이야기고 아직까지 깊이 고민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이야기가 계속될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하고 또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 7차 포럼이 소비자를 주제로 하셨다라는 거에서 AI 법제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는 소비자라는 말 뒤에 또 시민이라는 말이 저희가 있듯이 이제 시민사회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술적인 걸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의 이런 모든 것의 맨 마지막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의 이제 협의체 또는 어떤 모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그 1월에 저희가 내년 1월이면 시행하게 될 인공지능 AI 기본법이 생기는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산업을 진흥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생태계를 조성할 것인가에 굉장히 관심이 맞춰져 있다면 논의의 축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문구처럼 AI의 혁신성 예찬을 넘어서 알고리즘의 그림자를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플랫폼 독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은 점점 더 설명 불가능한 블랙박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구조화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받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알고리즘의 조정이라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 뒤에 우리 학자들께서나 연구원님들께서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핵심은 그 알고리즘 조정이 단순한 기술적 오류나 버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오류는 코딩 실수나 데이터 편향에서 비롯되고 수정하면 해결되는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반면 알고리즘 조정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기업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결과입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핵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지속적이고, 소비자는 이것이 자신을 위한 최적의 결과라고 오인하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 보더라도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기만이자 고의가 개입된 행위로 규정하고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어떻게 발생하게 될까요?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시성의 비대칭입니다. 소비자가 보는 화면 프론트엔드에는 인기순, 추천순이라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지표가 뜹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서버, 백엔드에서는 수익성 가중치, 자사 상품 모델, 경제사들의 배제 필터링이 은밀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실제 작용 원리가 다른 것입니다. 둘째, 넛지와 자동화 편향의 악용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계가 사람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이라는 믿음, 즉 자동화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소비자가 의심 없이 추천 결과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이 짜놓은 좁은 선택지 안에서만 움직이게 만듭니다. 학계에서는 다크 패턴의 일종인 유도된 동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소비자는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보를 접하는 구조 자체를 독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다루어진 어떤 실증내는 네이버 쇼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뒤에서 우리 이 조사한 결과도 나왔습니다만 공정위가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서 자사 입점 상품을 상단에 올린 행위에 대해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보아서 267억의 과징금을 이미 부과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10월 16일 대법원이 이를 파기한 것입니다. 파기환송한 판결의 요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해서 자사 상품을 타사와 동등하게 취급해야 될 법령상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사 우대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시장 경쟁이 실제로 제한되어 있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경쟁 제한성에 대한 엄격한 입증을 요구했습니다.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현재 공정거래법 체계로는 AI를 이용한 미세한 조정이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는 명백한데 법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적인 소송보다는 사전적 규율인 AI 기본법과 입증 책임 전환 논의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법철학적으로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합리성 격차라고 부릅니다. 한쪽에서는 빅데이터와 패턴 인식을 통해 초월적 합리성을 가진 AI가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정보가 부족하고 인지 편향을 가지며 시간에 쫓기는 제한된 합리성의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격차 하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의 클릭이나 구매를 진정한 자유의사에 따른 합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것이 진정한 합의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설계된 유도된 동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근대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 자치가 AI 시대에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AI 기본법이 이제 시행되는데요. 이러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굉장히 중요한 공백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고영향 AI의 정의가 너무 협소합니다. 현재 법안은 주로 생명인 신체, 의료, 채용 등 물리적, 사회적 안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작 전 국민이 매일 겪는 쇼핑, 추천, 다크 패턴 등 디지털 소비 생활의 핵심 영역은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둘째, 규제 우회의 위험입니다. 기업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AI 기능들을 쪼개어 신고하는 슬라이싱이라든가 신용평가용 AI를 단순 마케팅 도구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고영향 AI 지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개 플랫폼이고 알고리즘이 스스로 학습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거버넌스의 혼란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빠른데 법은 느린 규제 지체 현상에 대해 부처 간 역할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진흥과 R&D 지원이 주 목적이라 혁신을 저해할까 우려하며 규제에 소극적입니다. 반면 공정위나 금융위 같은 감독기관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강력한 규제를 원합니다. 이 사이에서 규제 공백이 생기거나 반대로 이중 규제가 발생하여 기업과 소비자 모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피해를 입어도 어느 부처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는 민원 창구 실종 상태를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재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한국의 제재 수준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게는 단순 영업 비용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는 대로 EU의 AI 법은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 약 53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합니다. 반면 한국의 AI 법안은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수준대 매출을 올리는 기업 입장에서 3천만 원은 법을 지키는 비용보다 과태료를 내는 게 훨씬 싼 구조입니다. 이는 결국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기존 공정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제하면 되지 않겠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앞서 네이버 사례에서 보듯 시장 경쟁 제한성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의 피해 구제와는 거리가 옵니다. 입증 난이도도 너무 높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최근 개정을 통해 일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왜 이 상품이 나에게 추천되었는지, 왜 나에게만 이 가격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의무가 부족합니다. 또한 오픈마켓의 면책 조항은 AI 알고리즘으로 인한 피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선언적인 논의를 넘어서 실효적인 법적 권리로서 소비자의 3대 권리 알선 1을 이미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소비자 권리원장을 말씀을 드릴 때 제안을 했는데요. 첫 번째 알 권리입니다. 소비자는 왜 이 상품이 추천되었는가에 대해 기술 용어가 아닌 일상 언어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요 변수와 가중치 공개가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선택할 권리입니다. 알고리즘 추천이 싫다면 기능을 끄고 시간순위나 인기순과 같은 중립적 정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옵트아웃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이의제기권입니다. AI의 자동화된 결정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기계가 해서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사람이 개입하여 재검토하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법조항 하나하나에 담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은 법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직된 성문법을 보완할 유연한 거버넌스를 제안합니다. 아까 협의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가칭으로 AI 소비자 안전 및 공정성 협의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정부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산업 그리고 알고리즘을 감시할 시민사회, 소비자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3자 또는 4자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연성 규범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회적 협의체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첫째, 알고리즘 영향평가 감수입니다. 기업이 수행한 영향평가를 제3자 관점에서 검증하며 형식적인 셀프평가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둘째, 피해 라인 구축입니다. 다크 패턴이나 조작 사례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분쟁 조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AI 피해에 특화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성 규범의 필요성입니다. 법으로 규제하기 애매한 혐오 표현이나 미세 차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고 자발적 ESG 경영을 유도해야 합니다. 오늘 많이 계시진 않겠지만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제안을 드립니다. 규제는 비용이 아니라 최소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우선해서 책임 기반 설계가 필요합니다. EU AI법의 윤리 원칙을 기획 단계부터 코드에 심으면 가능합니다. 다 만든 뒤에 수정하려면 비용이 10배, 100배 더 듭니다. 또한 입증 책임 전환에 기업은 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법리는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알고리즘의 결합이 없음을 기업이 증명하라는 쪽으로 흐를 것입니다. 자사 AI의 위험성을 전수조사하고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알고리즘 변경 로그를 철저히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것이 미래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로드맵을 제안드립니다. 이제 내년에 입법이 이제 시행이 될 텐데 법령이 시행될 텐데 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에 소비자 권익을 고영향 AI 범위에 명시하고 매출액 연동 과징금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됩니다. 이 단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협의체를 내년 초반부면 좋겠습니다. 공식 출범시키고 범부처 합동조사단을 운영하여 규제 중복을 해소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글로벌 규제에 맞춰야 합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저는 기술을 넘어 사람을 향한 AI 법제에 대해서 오늘 소비자단체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AI는 분명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발전이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불공정한 이익 편취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은 똑똑해지는데 우리 사회는 더 공정해지고 있는가? 이제 우리 사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소비자의 권리와 존엄이 기술 발전의 중심이 설 수 있는 AI 기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를 포함해서 소비자 시민 모임은 끝까지 감시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비피님 말씀 감사합니다. 유성희 위원장님의 발제였습니다.